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 FBAR이 오는 15일 마감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가 2021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했을 경우 마감일까지 해당 계좌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의무보고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계좌는 예금계좌, 저축계좌 등 각종 은행계좌, 주식펀드, EFT, 옵션거래 등 투자계좌, 적립형 생명보험계좌,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한 계좌, 본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 명의 계좌 등입니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 자산과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파트너십, 유한 책임회사 등은 반드시 해외 금융계좌 의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이 보고 마감일이었으나 6개월 자동 연장돼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FBAR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웹사이트 bsaefiling.fincen.trace.gov를 통해 FINCN 양식 114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강화하는 노동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업계를 포함한 기업들과 이른바 기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라고 11일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을 포함한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업체 운전자 등 기그워커들의 고용신분을 독립계약자 대신 사실상 정직원으로 분류하는 개정안 추진에 나선 것입니다.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간 독립계약자를 근간으로 한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업 그리고 정직원 채용보다는 독립계약자 관계에 의존해온 한인업체 등 관련 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익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신분을 기업의 정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독립계약자로 일하고 있는 기익 노동자들이 업무관리와 지시개입 정도, 고용기업의 주 업종 종사 여부, 근로조건과 임금 결정력 등 다방면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직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유권 해석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돼 정직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업체 운전자들이 결국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사회보장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연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고용신분 분류의 기준이 되면서 정부기구는 물론 미국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넘기기 불과 수일을 앞두고 승인된 규정을 뒤집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정으로 되돌아가는 트럼프 지우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10.4%, 12% 폭락했고 도어대시도 6%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2억 명 이상은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테크 데일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과부라 화합물, 즉 PFAS 성분이 1ppm 이상 검출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환경단체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밝힌 것입니다. 이 연구는 환경보호청, 지질조사국 등이 미 전역에서 집계한 식수오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PFAS는 고도로 불화된 합성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제품 오염을 막아주어 식품 포장이나 방수, 얼룩 방지 섬유 등 산업 및 소비자 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노출될 시 신진대사, 태아 성장에 영향을 주거나 면역력 감소, 생식 문제, 그리고 일부 암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PFAS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사회에도 불평등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런 화학물질로부터 식수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시카고만큼 날씨가 변덕스러운 곳도 드뭅니다. 아침의 최저기온과 낮의 최고기온의 차이가 요즘 들어서는 평균 30-40도를 넘나듭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시카고에서 냉난방 시설은 거의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가정의 냉난방 기기는 물론 전기 제품 교체 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구당 리베이트가 최대 14,000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에어컨이나 히터를 교체하고 전기 배선 공사를 할 경우에도 리베이트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향후 10년에 걸쳐 3,690억 달러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산안에 일반 가정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구형 에어컨이나 히터 등 냉난방 기기를 바꿀 경우 최대 8,000달러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오븐이나 건조기 혹은 스토브 등을 교체 시엔 최대 840달러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절전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8,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냉난방 기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히트 펌프입니다. 그리고 이런 냉난방 기기나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전기 배선을 교체해 에너지 요금을 35% 이상 줄인다면 4,000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열재나 환풍 장치를 설치하면 1,600달러까지 리베이트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의 경우는 개당 84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은 내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만간 집안 냉난방 기기를 교체하거나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고려한다면 미리 플랜을 짜고 시공업체들과 협의해 리베이트를 받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40년 만의 고공인플레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 최대로 아웃 오브 파켓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부 시책 등 다양한 정보가 쏟아질 텐데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봉의 제안이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가 임명됐습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의 원로 공직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경북지역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초 김무성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 내정됐다가 검증 단계에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 및 정치계의 원로라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평통회의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회식에 이어 특강 그리고 토크 콘서트, 통일문화 현장 시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속속 떠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투자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언론은 2019년 이후 중국 자본이 보유한 미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총 236억 달러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자본이 매수한 부동산이 520억 달러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반전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지난 2015년 중국 안방보험이 뉴욕 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19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호텔,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들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규제, 자금난과 더불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자 투자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손해를 봐도 떠납니다. 중국 대형 민영기업 하이난 항공그룹은 맨하튼 파크에비뉴의 대형 건물을 22억 달러에 매입했다가 5년 만인 올해 18억 달러에 처분한 것입니다. 중국이 떠난 자리에는 한국은 물론 독일 등 다른 해외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는 최근 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 독일, 싱가포르 기업들의 투자가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